자,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대선 후보 TV 토론 놓고 언론으로 전해지는 여야 얘기가 좀 다릅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박주민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직함이 이게 언제 얻으신 겁니까, 이건?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예. 얻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어떤 TV 토론 준비라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 토론, 네. 방송 연설, 네. 후보 간의 토론뿐만 아니라 뭐 관훈 토론 같은 예. 그런 토론도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KBS가 제안한 토론요, TV 토론 이게 실무협의가 결렬됐다 이런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이게? 네,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맞고요. 결렬된 게 아니라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나지도 못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방송사에서 TV 토론을 열려고 하니까 와달라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공문대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제 국힘 쪽 관계자 안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안 됐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김은혜 의원 하는 얘기가 뭐 실무회의 날짜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 저희도 공문을 2번 받았어요. 아, 공문 지금 가지고 나오셨어요? 최초의 공문에는 그 협의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님 한번 저 카메라 쪽으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보이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려면 날짜와 시간이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해서 2번째 공문을 받은 겁니다. 이 2번째 공문에는 설명회를 10일 즉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한다. 그리고 업무 협의 담당자 기자 2분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힘 쪽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KBS가 그럼 저희한테만 보냈다는 게 되는 건데 이 공문을 수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신이요? 그냥 수신자 참조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KBS가 그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당에게만 날짜 있는 걸 보내주고 시간까지요? 시간까지 다른 당 후보에게는 날짜와 시간이 없는 공문만 보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로서는. 이 KBS가 제안한 토론인데 KBS에서는 뭐라고 입장이 나왔습니까? KBS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입장을 안 내고 있죠. 그렇습니까? KBS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같은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내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해야 돼서 실무 협의를 하자는데 한쪽 후보에게만 시간과 장소가 있는 공문을 보내고 다른 후보에게는 안 보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공문을 받았다, 접수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실무협의 일정 이게 적시돼 있지 않다 그 얘기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김은혜 의원은 공문을 아예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공문은 받았는데 날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방금 전에 이준석 당대표랑 인터뷰할 때 물어본 게 있습니다. 이게 불발된 거가 이게 사실은 회의 불참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내용이 적시가 된 공문을 받아봤을 텐데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부러 참석을 안 한 거다 이렇게도 혹시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내부에 어떤 맥락이 있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피한다. 이런 발언들을 최근에 계속했어요. 피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토론을 피하는 사람들이
날짜와 일시가 특정된 공문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시간에 실무자를 보내서 협의하려고 하고 예. 이게 토론을 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실무협의 안 오신 건 맞고 팩트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토론을 피한다. 이런 식의 평가는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요.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뭐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 토론을 피한다. 이런 말을 꺼내면서 지금 상황을 대응하는 이 상황은 뭐 혹시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토론을 그쪽에서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엔 토론 무슨 필요가 있냐. 토론 무용론 얘기했다가 조건을 내걸었다가 그죠? 무슨 특검이 되면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뭐 확정적 범죄자와는 토론 안 하겠다는 토론 불가론을 얘기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한창 떨어졌을 때는 갑자기 이제 토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토론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았고 계속 바뀌어왔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토론을 하겠다고 하지만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열심히 토론을 하겠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던 우리 당을 가리켜서 토론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막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그렇지 않은데 뭔가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지금 KBS 말고도요. 다른 방송사들하고도 토론 개최 여부 논의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MBN이나 JTBC, 뭐 CBS 이런 데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공문들을 보내고 있고요. 보내오고 있고요. 그런 공문 따라서 저희들은 응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MBN에서 토론 관련된 실무 협의를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몇 시로 잡혀 있어요? 오후 4시였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또 무산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막인지 모릅니다. 무슨 내막인지 모릅니다. MBN 쪽에서 이제 오늘 원래 오후 4시에 오늘 취소됐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여야 실무회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취소됐다. 무슨 내막인지 모릅니다. 다만 저희는 가려고 했고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JTBC도 그러니까 JTBC 뭐 CBS 이런 데서 다 하겠다고 지금 실무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은 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실무 협의는 전혀 지금 한 번도 못 해보셨고요. 네. 못 해봤죠. 자 그러면 만약에 토론이 성사된다면 그 의제들이요. 이거들 가지고 또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토론 의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대장동 한정 토론을 뭐 핵심 관계자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변인과 선거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이 부인을 했죠. 그렇진 않다.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정책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 같아요. 약간 혼선을 겪다가 뭐 저희들도 뭐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을 원하니까요. 그거는 좀 가닥이 잘 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 연휴가 한 2주 남짓 남았는데 그 전에 뭐 토론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저희는 이미 KBS에 KBS하고의 그 회의가 가장 먼저 진행됐으니까요. 18일 날도 가능하다. KBS가 준 시간 중에 가장 빠른 시간이 18일이거든요. 18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국민의힘만 응한다면은 뭐 저희들은 설 전에 뭐 많이 하면 두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토론 뭐 다다익선이다 이런 입장입니까? 일단은 국민분들께 그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을 좀 소상히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실력들을 어느 후보가 갖췄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토론은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토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시종일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데 이 토론하면은
보통 2위 주자가 보통 이거를 사실은 주장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예.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최근 조사에서는 좀 앞선 경우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토론을 계속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달변이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다.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보통만 하더라도 점수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토론에 대해서 흔히들 기대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대치가 낮으면 조금만 잘해도 평가가 후하고 예. 기대치가 높으면 조금만 못해도 평가가 아주 박하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요. 저희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이거는 본인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상호간의 비교도 당하면서 검증되고 평가받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주민 의원께서 이게 토론 준비 책임자시니까 계속 바빠지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이슈들 있잖아요. 다른 이슈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쪽 분야를 많이 공격하려고 하겠죠. 네. 더군다나 뭐 엊그제 그 김만재 씨가 재판에서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에 그때 성남시의 방침이다. 또 이걸 또 언론에서는 또 이재명 지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 가지고 또 언론 중재 제소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법정에서의 진술은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남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게 마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깊숙이 개입을 해서 뭔가 이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지시하고 한 것처럼 제목들을 많이 뽑으셨죠. 40군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은 언론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제목을 좀 정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각 언론사에. 그래서 정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언론이 당연히 언론의 자유 존중돼야 되지만 또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을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그 역할에 기반해서 언론이 많은 권한을 누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대선 시기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도를 그렇게 하시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의 기본 역할, 의무 이걸 위배하시는 거니까 언론으로서는 좀 스스로 사실 아니니까요. 다르니까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제목도 잡고 내용도 충실히 다뤘으면 좋겠다. 근데 20여 개 언론사 제소는 맞죠? 이게. 제소라는 건 이제 지금 뭐 명확하게 그렇게 하겠다기보다도 언중이 제소인데 언론 중재 법원에 뭐 제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좀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도 뭐라고 비판하던데 근데. 사실 뭐 언론 자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특검 있잖아요. 이거 특검 양쪽 양강 후보는 뭐 둘 다 사실은 뭐 다 하자고 하는데 여야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사실 이제 특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후보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보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쌍특검까지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우리 후보님 관련된 모든 의혹을 좀 털어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그 특검은 딱 진짜 이재명 후보만을 겨냥한 그런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특검이 되는 건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이 제기됐었던 모든 의혹에 대한 규명 이런 측면에서 안 맞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특검하지 말고 좀 할 거면 좀 제한 없이 좀 하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 입장 아닙니까? 상설 방식은 이제 상설 특검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상설 특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보다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설 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 즉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특검을 하려면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한정없이 걸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얘기 좀 해보시죠. 네. 검찰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검찰의 뭐 수사 의지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의지가 있어서 진짜 소환 통보를 한 거냐. 아니면 소환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도 소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3년에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 돈을 댔었다고 얘기됐고 내사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그 행위가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도 안 된 거라서 이거는 사실상 소환을 요식적으로 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수사 의지가 있어서 소환하는 거냐 아니면 소환도 굉장히 늦은 데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냥 요식적으로 불러서 예. 그냥 수사를 마무리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그 김건희 씨의 또 그 허위 이력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당내 검증특위에서 계속해서 이거 뭐 진상 규명 더 하려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고요. 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고 어제도 특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이력 관련돼서도 네. 신속한 수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제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직접 예. 이 안양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예. 자기가 재임용될 때 서류를 또 냈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예.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사문서 위조, 동행사,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서류를 재임용할 때도 또 냈다면 예. 그 행위가 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다 인정했잖아요. 일부 부풀렸다. 뭐 본인 말로는 예. 뭐 돋보이려고 좀 한 거다. 사실 이게 다 범죄 사실 인정한 거거든요. 예. 허위 문서를 냈다, 허위 이력을 냈다, 과장된 이력을 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예. 공소시효 여부, 또 완성 여부가 네. 쟁점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마 확인하려고 직접 전화 걸어서 알아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법적 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팟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